미국에서 생산하라는 말은 더는 구호가 아니다. 바닥에서부터 경제를 재건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 등의 입법 성과를 강조하면서 미국 내 생산과 제조업 부활 성과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바이든 대통령은 12일 바이오 의약품 등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미국 내 연구와 제조를 공식화하고 나섰습니다. 백악관은 해외의 취약한 공급망을 미 전역에서 고임금 일자리를 기반으로 하는 강력한 국내 공급망으로 대체하는 바이오 제조업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만일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오 정책에 다른 나라에 위탁하지 말고 자국 생산을 독려하는 내용이 담긴다면 미 기업 제품을 위탁 생산하는 우리 업계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이 IRA법과 반도체법에 이어 바이오 산업 분야까지 한국의 불리한 입법과 정책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는 이미 예고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1월 취임 직후 공급망 관련 보고서를 내라고 지시했고 백악관은 그해 6월 반도체와 대용량 배터리, 히토류 등 필수 광물, 제약 등 4개 분야에 대한 안정적 공급망 확보 전략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재정과 제도적 인센티브를 활용해 미국 내 투자 생산을 확대한다는 게 골자로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고 인식한 중국을 겨냥한 조치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동맹과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 소식통은 미국의 정책은 필요한 것은 모두 미국에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미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혜택이 늘어날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 기업의 경쟁력은 약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사이로 통하는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13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앞서 호건 주지사는 지난 9일 메릴랜드 주정부 청사에서 진행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워싱턴 특파원단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과 메릴랜드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자 무역 파트너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방한 기간 한국의 메릴랜드주 무역사무소 개설을 발표할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우리는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 기업에 대해 한국이 얼마나 엄청난 글로벌 강국이 되는지 보라면서 한국인들은 혁신적이며 첨단 전자와 바이오 등 여러 분야에서 탁월하고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치켜 세웠습니다. 또 메릴랜드에 본사를 둔 노바백스와 SK의 코로나19 백신 협력이 자랑스럽다면서 메릴랜드 기업과 한국 기업이 이처럼 협력하는 것은 한미양국이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 얼마나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호건 주지사의 방한은 지난 2015년 이후 7년 만인데요. 호건 주지사는 한국계인 유미 호건 여사와 결혼해 한국 사위로 불립니다. 그만큼 재임 기간 한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여온 게 사실입니다. 호건 주지사는 인터뷰 자리에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받은 대통령 시계를 착용하고 나와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는 이 시계를 착용하는 게 매우 자랑스럽다라며 이 시계는 항상 차고 다닌다라고 말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메릴랜드주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진단키트 부족 사태가 벌어지자 한국 랩지노믹스에서 50만 회분의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수입했습니다. 매년 4월 5일에는 주정부 청사에서 열리는 태권도의 날 선포 기념식에 직접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워싱턴 DC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 내 추모의 벽 건립에 25만 달러의 기금을 전달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메릴랜드 한인 밀집 지역인 엘리코 시티 일대를 코리아타운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 한국과의 이른바 철강 232조 재협상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며 한국 정부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는 당시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우리는 한국산 철강이 정말 필요하다며 쿼터는 한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장벽이고 쿼터를 없애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철강 232조 재협상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며 자신의 방한 직후인 오는 29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을 찾는 것을 거론하며 그들의 관점에서 문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길 바란다. 우리가 그곳에 있는 동안 미 정부에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 2월 호건 주지사에게 국권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한 인물에게 주는 수교 훈장인 광화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는 지난 8년간 한국 대통령 및 주미 대사들과 만나왔다고 소개한 뒤 한국 정부와의 협력은 훌륭했다. 우리는 항상 매우 따뜻한 관계와 열린 문을 갖고 있었고 매우 협조적이었다며 제 아내가 한국 출신이기 때문에 특별한 유대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한국과의 관계를 제대로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됐고 그것은 메릴랜드 주민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호건주 지사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해결을 미 정부에 촉구했다고 밝혔는데요. 메릴랜드 주지사로서 우리는 미국 정부의 결정과 아무 관련이 없다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측의 요청을 받고 워싱턴에 있는 연방정부와 연락을 취해 해결을 촉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촉구에 힘이 실려서일까요?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 등 미국 내 생산과 제조업 부활을 위한 정책이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와 일자리 창출 등이 미국 내 생산을 강조하는 주요 이유지만 실제 효과는 이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일 뉴욕타임즈 경제 칼럼니스트 피터 코이는 바이 아메리칸 복잡한 문제라는 제목의 글에서 1920년 시행된 상선법을 토대로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미국산 제품 사용을 강조하는 바이든 정부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상선법은 미국 내 항구간 운송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소유하고 미국인이 선원인 선박으로만 가능하도록 한 법인데요. 전시에 동원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상선을 확보하는 동시에 일자리를 보호하는 게 이 법이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성향의 싱크탱크인 카토 연구소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상선은 1980년 257척에서 올해 93척으로 급감했습니다. 이는 경쟁 부재로 조선사가 민간 선박 가격을 올리면서 물류업체들이 연안 해운 대신 철도나 트럭을 사용하는 비율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걸프전 때 해상 수송에 대한 압박이 커지면서 미국은 당시 소련 국적기화물선 사용을 소련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정작 안보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이 칼럼니스트는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미국 조선사들이 액화 천연가스 수송선을 건조하지 않기 때문에 푸에르토리코는 미국 내에서 가스를 조달하지 못하고 오만에서 가스를 수입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비용 부담도 초래하고 있다고 이 칼럼은 밝혔습니다. 카토 연구소의 콜린 그레버 연구원은 미국에 많은 상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한다면서 미국 해운사들이 한국이나 일본과 같이 믿을 수 있는 동맹에 더 싼 선박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게 낫다. 그렇게 하면 전시의 상선 확보가 더 쉬울 뿐 아니라 러시아나 중국의 선박은 여전히 배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선법은 일자리 측면에서도 실제로 큰 도움은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이 법을 지지하는 미국 해운 파트너십은 관련 일자리가 65만 개라고 주장하지만 카토 연구소는 이에 훨씬 못 미치는 9만 5천여 개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도 9일 칼럼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제조업 부활 정책이 고도화한 산업사회에서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고 동맹 배제 등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칼럼은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전기차는 내연 기관차보다 부품이 적기 때문에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 자체가 적다면서 미국이 전기차 산업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지만 전기차 생산이 미국에서 이뤄진다 하더라도 미국 자동차 산업에서 고용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재선 임기를 마치는 호건주 지사는 오는 2024년 공화당 내 차기 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의 주지사 이후 계획에 대해 많은 사람이 대선 출마를 고려하라고 권장하지만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때가 되면 아내와 가족이 내가 결정하는 것을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난 주지사로서 직무를 마치겠다고 약속했고 임기인 내년 1월까지는 거기에 집중할 것이라며 난 조국을 매우 사랑하며 미래에도 어떤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사회로서 한미 간 갈등을 잘 조정해주길 기대해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